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도 건물과 차량이 흔들리는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대형 폭발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 공장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폭발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시민과 광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임시거주 외국 국적 동포에게 광주시가 1인당 10만 원씩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내년 설 명절을 전후에 지급합니다. 전남에서 지난해에만 20대 청년 10,00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되자 위기감을 느낀 전남도가 문화복지비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책을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건물과 차량이 흔들리는 아찔함을 잠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으로 32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지진의 여파는 광주 전남에도 나타났습니다. 최초 지진 발생 1분 뒤인 오후 5시 20분쯤 목포와 완도, 진도 고흥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진도 3, 광주와 전남 내륙은 진도 2가량이 감지됐습니다. 건물이나 차량 안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로 지자체와 소방서 등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은 3 정도, 광주는 한 2 정도. 실내라든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좀 흔들리는 걸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예요. 전남의 이번 지진 여파는 지난해 5월 규모 3.1의 지진 발생 이후 9일 동안 쉬운 3차례나 여진이 나타났던 해남 이후 가장 큰 진동이었습니다. 신안 흑산도 해역도 올해 4월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올 들어서만 7차례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속적인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광주 전남도 안전하다고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청과 재난당국은 진동이 멈췄더라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대형 폭발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 공장이 화재 진압이 끝난 뒤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폭발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던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 공장입니다. 거센 불길에 휩싸인 공장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저장 탱크는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용접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 거기서 무슨 일이 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서 화기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작업자 3명이 숨진 이번 사고는 저장 탱크에서 유증기 회수 배관 교체를 하다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공장에는 화학물질이 가득 담긴 73기의 탱크가 모여 있어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기는 꺼졌는데 우리 들어보면 이쪽은 계속해서 불이 나 있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경찰, 국과수, 소방 등 30명으로 이뤄진 합동감식반은 첫 폭발이 시작된 탱크와 주변 현장을 조사해 원인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작업 지시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용접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설비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여수산단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모든 중대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 불감증과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살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장애인 시설과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집단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어제 집단 확진자가 나왔던 남구의 한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 확진자 10명이 추가됐고 종사자의 자녀가 다니던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도 원생 8명과 부모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에선 48명, 전남에선 45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평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성인 12명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한평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 가운데 어린이가 8명, 성인은 12명으로 성인 확진자 중 11명이 2차까지 접종을 마쳤음에도 돌파 감염됐습니다. 성인 확진자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로 2차 접종 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돼 항체 형성이 낮은 상태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감염력이 매우 강한 만큼 3차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서 지급됩니다.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광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임시거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됐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재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곧바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8만여 명에게 먼저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7일부터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계 신청을 받습니다. 선불형 상생카드도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현장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일상회복의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주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대상은 올해 12월 1일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광주 시민들로 광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임시 거주 중인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됐습니다.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1,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3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 시민에게 상생카드로 지급을 했을 때 그 고스란히 전부 다 소상공인들에게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한 바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에서 지난해에만 20대 청년 10,00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출 속도가 가팔라지자 위기감을 느낀 전남도가 문화복지비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남을 빠져나간 20대 청년은 1,195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년 전 7,530명, 다음해 7,953명에 비해 청년들의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전남도가 교통비와 문화도서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남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0만 원씩 지급해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가 우리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또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 지역 활력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21살부터 28살 청년 12만 명이 카드를 받게 되고 총 24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연령은 연차적으로 낮춰 2024년에는 19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돈 주면은 뭐 책 사거나 교통비에 쓰거나 좋죠. 쓸 수 있는 데 많으니까. 선심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남도의 문화복지비 카드는 내년 준비 작업을 거쳐 6월 지방선거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한빛산업개발 우상효 대표이사가 5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논의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KBC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합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건 지난달 17일. 곧바로 실무팀을 꾸려 합당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여의도 KBC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시사 1번지에 출연해 협상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후보를 낼 생각은 없으며 당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개혁적인 선명성 있는 가치들을 좀 많이 내세우고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윤 후보 검증을 위한 부인과 장모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 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조국 장관에 대한 일종의 검증 차원이라고 하면서 벌였던 그 사냥식 수사에 비교를 해보면 이거 뭐 100분의 1이나 될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 대표는 민주당과 합당하더라도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는 계속해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무안의 유경오리 농장 두 곳에서 AI 의심 사례가 나타나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군과 방역당국은 일로읍 유경오리 농장 두 곳의 정기검사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두 농장의 유경오리 2만 8천여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 인근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유경오리 1만 6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완도 해상에서 7,000톤급 중국 화물선과 100톤급 선박이 충돌해 2명이 실종됐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화물선과 선박이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박 승선원 27명 중 25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항공기 9대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